보고에 앞서 오늘 새로 참석하는 정용화 5.18 민주화운동 기록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용화 단장님은 광주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광주전남 기자협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장으로 부임한 정용화입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용섭 시장님과 여러 간부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특별히 너무 파악 중인데, 제가 목표로 한 것은 민주성지 광주를 아카이브 성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8만여 쪽에 이르는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데 아직 하나도 DB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4, 5년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과 연구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모두 전산화하는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변인의 주간 홍보 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대변인입니다. 주간 홍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도자료 72건, 인터뷰 6회, 기고 3건을 발행하였습니다. 금주에는 제13회 현장 경청을 7 권익무원 매립 폐기물 현장 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 시장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보도 내용들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신속 집행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학년도 개시와 함께 자금이 민간 소비와 투자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집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특히 내년 초에 있을 인사와 명절 등으로 인한 공백과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치부와 공사 분담을 대상으로 목표액은 일단 올해와 같은 예산 현역의 90% 이상으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명시 이후 사업에 대한 집행 계획을 점검해서 조기 집행을 공유하고, 사업별 세부 실행과 재원 배분을 반영한 2020년도 재정 신속 집행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실국과 자치구에서는 먼저 올해 재정 집행 관련해서 소비 부분은 100%, 투자 사업은 성금과 기성금을 최대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1사분기까지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SOC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업 계획을 조기 확정해서 재정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성업적 미래를 약속하고 기원하는 시장님 신년 메시지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행사 관람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서방안전, 응급의료, 교통대책, 폭발 대비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구와 협업하여 행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인권 평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마을 2019년 성과공유 20년 추진방 논의에 대해 다음 주 27일 날 성과 발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인권마을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화된 사업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권 정지는 또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3개 마을로 시작해서 현재 19개 마을로 확대되고 더욱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성과 발표에는 19개 마을 활동가 인권단체 관계자 시구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인권 교육, 인권 문화재, 마을 인권 실태 조사 등 올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행사와 세계 인권도시 포럼 연계 방안 및 인권마을 실현사업 등 향후 발전만을 논의하며 2020년도 인권마을 사업계획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건강 우토바입니다. 회의실 앞에도 저희가 잠깐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광주주먹밥, 광주정신의 상징 음식인 광주주먹밥을 기존의 문화 행사 나누기 이런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상품화로 본격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상표 등록을 광주주먹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광주주먹밥 CI도 개발하고 또 홍보 간판, 포장 용기, 이런 지도 등을 만들어가지고 업소에 배부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 현장 영업 컨설팅, 또 그 레시피 개발, 이런 20종을 레시피 개발해서 지금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이제 판매업소가 실제로 우리 시에 8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송정 역사에 이제 광주 주먹밥 부스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맘스프, 또 행복한 양림밥상 등 달다 김밥, 주먹밥 등 8개 업소에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국에서는 이게 이제 사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수요가 아직 불확실하고 조금 실제로 먹어보면 맛도 좋고 합니다만 아직 수요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실국에서 조금 각종 행사할 때라든가 또 회의할 때 이럴 때 조금 거기에 주먹밥 좀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앞에도 다른 국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특히 5.18 40주년이기 때문에 주먹밥이 실제로 그런 나눔 행사에서 또 상품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자치구, 실국에서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선태구입니다.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인 나주 열병합발전소 주민 수용성 조사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 나주 열병합발전소 민간 거버넌스에서는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환경영향조사로 시험가동 2개월, 공가동 1개월 등 총 3개월간 실시하기로 했고, 주민 수용성 조사는 반경 5km 이내 주민 대상으로 직접투표 70%, 공론화 조사 30%를 반영하고, 또 주민 수용소 조사 전까지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9월 26일 기준 1년 이내 미합의 시 기본 합의서는 효력 상실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SRF 연료 사용 승인을 나주시에서 한국난방공사 대상으로 해준 상태고요. 앞으로 내년 1월에서 6월까지는 이제 발전소 시험 가동 및 환경 영향조사 실시, 그리고 7, 9월에는 주민 수용성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SRF 사업 협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입니다.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빈집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2,281호인데요. 그중간 절반 정도가 3등급 불량 및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자치구와 함께 구체적 시행 방법, 재원조사 계획을 담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익성 유의하다고 평가되는 3, 4등급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직권 철거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 2등급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임대주택 등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고 또 국토보호 사업을 통해서 국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협조 사항입니다. 우선 내년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소유자 동의서 징구, 관련 업무에 대한 인력 확보 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항 이전 추진본부입니다. 공공항 이전 사업의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에서 제작한 공공항 이전 사업 설명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공항 이전 사업 설명 자료는 공공항 이전이든 이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52페이지 분량의 책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공문에 오면 각 실과에도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배포된 책자는 공공항 이전 지역과 종전 지역에 함께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기, 대구나 경북은 이전 설명회를 통해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수원과 화성 그리고 우리 시 전남에 동시 국방부에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자를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공공항 이전 사업의 4개 분야의 핵심 내용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를 적극 활용해서
먼저 우리 그 광주 우리 시 출입기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고 또 이 자료를 각종 토론회나 설명회 개최 시에 국방부 설명 자료를 이렇게 적극 배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협조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되어 있고 아마도 이제 저희가 배포를 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 직원분들께서 좀 잘 읽어보시고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궁궐 이전 사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 설명을 우리 광주 전남이 한 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남 지역 분들을 보면 조금 이 사업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적 오는 대로 각 실국에도 이렇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 보면 국방부에서 전라남도는 배포하지 않고 광주만 배포한다고 그런 기사가 났던데 그 근거 있는 얘기? 아닙니다. 전남에도 같이 배포하겠다고 분명히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고 같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교통건설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입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 시설 개선 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자전거 시설 기준 표준화 방안 등 4개 목표, 12개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3월 활성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어제 최종 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자전거 업무의 절적 실행 자료 및 국비 발굴 등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방안전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대비 특별 경계 근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평안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위해서 소방 관서장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충장로 등 다중 밀집 지역에는 기동 수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판매실에 대한 현장 지도 방문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종식 열리는 5.18 민주관중과 해맞이 운집 장소 3곳에 대해서는 소방 인력을 안전용으로 배치하고 장비를 현장에 배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에서는 2020년 국비 확보에 따른 신규 사업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트계계 같은 경우 신규 사업이 6개 한 76억이 더 증액이 됐고 계속 사업도 총액 한 150억 정도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회계년도 시작과 함께 공백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신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5G 기반 문화형 스마트 관광보드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 관광진흥과 도시철도공사 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시아 공동체 전승문화도 역시 문화와 인공지능 CT 전문가의 워킹그룹을 지금부터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관련해서 관련된 해당 과나 사업실에 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고서에는 없지만 어제 그 어등산 협약서 날인이 협약서 날인과 동시에 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공문으로 신달됨에 따라서 19일 목요일로 3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신 관리 결과에 따라서 이후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 경기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기실장이 국토부 출장 관계로 민생 경제과정에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강주 상생카드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강주 상생카드가 금년 발행과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서 내년 2년차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동력이 되도록 지속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사용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년 발행 실적은 12월 15일 기준으로 770억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금년 발행 목표액 827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에는 발행 목표액을 3천억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 계획은 금년도 운영 관련 소상공인 및 사용자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복지포인트, 출산 마드박스 지원 수당 등 정책 수단과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19년도 사용 실태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지역별 또는 연령대별로 타켓 마케팅을 실시하고 특별 할인, 각종 축제나 행사, 기관단체, 스포츠단 등과 연계 마케팅을 통해서 사용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누적 사용자는 17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용자가 한 70만 명 정도로 목표를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국 자치구 엽조사항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상생카드 발행 목적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사업 공모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사업계획은 국비 150억을 포함하여 300억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역별, 테마별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 리빙랩 7층, 데이터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디오드 서비스 구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 계획 부서를 작성 완료해서 2월에 발표 평가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대 조직위원회 사무운영관리원입니다. 내년 7월에 법인 해산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8월부터 청산단이 채권 채무를 이행하고 자리재산 귀속 및 잔여 의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연말쯤에는 청산 충분히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의 사무국이 대현행 현재 2부 5팀 4팀에서 내년 1월부터 2팀 12명으로 축소 개편됩니다. 사업비 정산비 결산은 내년 2월까지 마치고 B나 국제수영연맹에 대회 결과 보고서를 내년 6월까지 제작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유공자 정부 보상이 내년 7월경에 예상됩니다. 대회 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추진도 만들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실과소와 자치구 등 공유 차원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하여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시, 자치구, 교육청, 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각 분야별 평가지표를 마련하였고 5월부터 공고와 홍보를 병행하여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최종평가에 총 33개소가 참여하여 안전마을은 강상구 수안동, 안전학교는 강주 서초등학교, 안전기업은 북구에 위치한 DEH 글로벌 첨단 공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강상구 수안동은 자체 주민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안전자격증 취득 및 자체 점검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마을로 선정하였고 안전학교인 강주 서초등학교는 방과 후 사제 동행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안전기업인 DEH 글로벌 첨단 공장은 지게차 블루라이트 설치 등 안전시설, 투자로 제조 현장, 재해 저감 대책이 우수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정된 3개소에는 인증서와 사업비 각 1,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대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도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선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안전의식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 비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상을 선호하는 SNS 트렌드를 반영해서 유튜브를 주요 홍보수단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18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운영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본격 가동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국토교 및 내방로 사람 등의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구독자 수가 현재 2,000명이 넘습니다. 18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작지만 의미 있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작한 BTS 제이홉의 치킨 누들 수프 커버 댄스 영상이 현재 조회수가 16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분위기를 이어 강주 홍보를 위해 후속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운영업체 선정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유튜브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시정 홍보가 필요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일부 기관에서는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진에 제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름이 뭐해서 유튜브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명칭이 저희들 그냥 유튜브에서 빅튜브로 하겠습니다. 혁신 정책관실에서는 민생 7개의 주요기 각종 혁신 시책을 통해 달성한 혁신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20년부터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광주대학을 위해서 시정혁신, 정부혁신, 협업 등 각 분야의 혁신 계획을 수립,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우선 중점 방향으로 20년 광주가 추진할 혁신 방향, 목표와 전략, 혁신 추진체계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혁신, 정부혁신, 협업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정혁신에서는 면밀한 우리 지역 실태를 분석해 기반한 중장기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혁신 과제 발굴과 시장님 주제 추진사항 보고회 등 혁신 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혁신에서는 20년 정부혁신 방향인 공정, 참여,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협업 분야에서는 정책 조정 기능으로서 협업 상시화와 우리 지역에 소재한 중앙정부, 지방특별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 실행계획은 강주혁신추진위원회와 민관혁신협의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서 내년 2월까지 확정하고 혁신계획에 대해서는 정기, 수시점검을 통해서 실행력을 담보하고 정부 평가에도 적극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년 연말에는 각 분야별 평가를 통해서 실적 가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자치구까지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고 각 기관에서 이러한 혁신 분위기가 적극 확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 실국 및 자치구에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광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 도시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 과제 발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아이와 기기 좋은 강주 만들기 추진본부 출범식과 함께 정책 시리즈 2를 발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라 키우기 좋은 강주 만들기 추진 비전은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강주입니다. 지난 8월 19일 시장께서 시리즈 1을 발표했는데요. 시리즈 1이 주제가 돌봄 서비스 기반 확충이었다면 정책 시리즈 2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돌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생활 거점 돌봄 인프라 확충인데요. 3개 분야 5개 과제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데 걸림돌을 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살기 좋은 강주, 돌아오는 강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 돌봄 기반 구축의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도 확대하고 개소도 확대합니다. 기존의 육아 기능에서 임신 상담 서비스까지 하고요. 서구센터가 6월에 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쌍암동으로 이전을 하면 7월에 이전 서구센터가 설치 예정입니다. 국비 2억 원이 확보되고요. 그리고 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영유아 실내 놀이 체험 시설이 3월부터 개소할 예정인데요. 이게 70평 규모로 미세먼지 없이 창의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이제 가족 형태별, 생애 주기별 가족 돌봄 서비스를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해서 2022년까지 3개소가 동구, 남구, 강상구가 되는데요. 돌봄 거점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초동 돌봄이 지역 저소득의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에 기반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위해서 2020년까지 촘촘히 61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 정보 제공 기반 구축인데요. 이제 여성가족재단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이런 돌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기능입니다. 4월에 개소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을 돌봄 기반 구축에서는 이제 우리 여성가족 친화마을이 기존의 돌봄도 확대하고 일자리 경제실과 관련해서 마을 돌보미를 한 45명 양성을 해서 지속 가능한 풀뿌리 돌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을 안에서 여성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나 키우기 좋은 강주 만들기 추진본부 출범식이 30일날, 20일날 있는데요. 이 민간 협력 체계입니다. 50명 내로 참석하게 되고요. 주요 내용은 그동안의 정책 시리즈 추진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하고 또 이제 핵심 아이나 키우기 핵심 정책의 5개 분야의 한 24개 핵심 세비 과제와 정책 시리즈 2를 발표하고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촉장 수여하고 인사 말씀과 기념 촬영 등을 하실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청년 출발 지원이나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또 자치구에서는 강주 모든 역량을 모아서 아이나 키우기 좋은 강주가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돌봄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협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산당 노동자 다급복 세탁소 주의사항입니다. 세탁소 부지 조사와 저와 함께 적정 사업 부지 검토를 통해서 세탁소 부지로 특정된 광사무 신가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대해서 세탁소 건립 위한 공개산 심의, 민간 위탁 심사와 함께 2020년 공개산의 발의 등에 따라서 내년 초에 실시 설계, 시설 설비, 학자 선정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하여 현안산단 노동자 작곡 세탁소가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정우수책을 홍보 시범을 투입해서 서구 청사 및 아재그린공원 주변에 빗물의 땅속 수수 형상을 위한 식생 체류지를 조성하고 도수 블럭이나 진토 도랑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위를 흐르면서 생기는 빗점 오염을 저감시키고 땅속이나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료는 없지만 동절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세부 과제 추진으로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과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남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저 마지막 감기이고 내년부터 공무원에서 들어갑니다. 부족한 저를 잘 돌봐주신 시장님, 동료님, 후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절기 주민생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재해를 대비하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주민생활 종합대책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여 취약계층 복구, 주민생활 안정, 재난대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국 방문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족 5세대 18명에게 12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모국 방문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다문화가족 76세대 261명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 산업 활성화 동로를 위해서 드론 공원을 조성하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장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동원 조성은 시특별조성교육원 1억원을 지원을 해서 북구 대천동에 있는 드론 비행 연습장에 실내 교육장과 나무대트 진출 요정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월 중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편의시설 구축 공사 완료 후에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드론 조정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장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가자격증 상시 실기시험장은 전국에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상암권에는 강주와 순천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강주권에 있는 관련 분야 음식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이 지정이 되면 드론 조정 국가자격증 임시시험은 편의 심리를 물론이고 드론상 특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보고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용도민들 아파트 해결 방향을 위한 복지 혁신 포럼을 12월 23일 개최합니다. 광산구 이용도민들 아파트 생활실태 조사를 결과를 공유하고 복지 전문가와 발표와 포럼이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겨울철 대리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한파대리 재난 취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교육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 중성인 관계로 교육운동 관련된 게시 보고 드립니다. 교육원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육 행정 모태를 위해 9개 시도가 공동개발한 통합교육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교육관리 시스템은 교육 신청부터 수료 처리까지 교육 행정 업무 전반을 온라인하는 것으로 교육 운영자 측면에서는 교육생 선발에서 과정 운영, 수료 처리까지 교육관리 핵심 업무를 통합화, 자동화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교육생 측면에서는 온라인 수강 신청, 모바일 출석 체크가 이루어지고 개인 수강 이력이 관리되며 교육기관 간에는 강사 인력 풀이나 교육 현황, 통계 자료 등을 공동 활용하여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당분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추가 기능 개발과 다른 시스템과 연결을 위한 2단계 부가 사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정보에서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유행 감시와 긴장거리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12월 첫째 주에 5.7%였던 것이 지난주에는 21.2%로 크게 증가하여 중독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먹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까지 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배추 등 농산물과 젓갈 등 김장용구 재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을거리가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 한 해 우리 센터에서 추진한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업인과 함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시범사업은 에너지 절감, ICT, 환경 제어 시범사업 등 25개 사업인데요.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올해 처음 시도한 청년 농업인 대상 공모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들에게 크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평가돼서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농업인으로 구 용수동에서 장미를 재배해서 연매출 74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무등농원의 김종화 농가가 광폭 하우스 안개 분무 보험 국도 기술 개발로 올해 화훼 분야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연민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지역 김종화 농가의 성공 사례를 실증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시설한 보험국고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둘러보신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내년에 아랍에미리트 사막지대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아랍 사르자 지역에 보험국고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시범 설치해서 기술 특징에 참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년 연속해서 최우수 기반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19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시상금 500만 원과 함께 상을 수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센터에 늘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시장님과 간부님, 동료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어디에 있는데?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난 1년 좀 잘했어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때도 도시 미관 잘하고 또 상도 받고 있는 박수 한번 주세요. 상수도 사업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봉주 본부장이 휴가중 관계로 김영장이 계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서남부 인구 지역에서 발생한 수질사고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상 대상은 서구 파전동, 남구 월산 교육동 일대와 피해 주민 3,930전 17,317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보상 내용으로는 11월 수도 사용료금의 50%를 감면 입은 일괄 보상과 기타 인적 피해에 대한 신청 보상을 같이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그동안 보상 TF팀을 구성해서 지난주 10일부터 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피해 보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바로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별 신청권에 대한 보상률을 결정하고 내년 1월까지 모든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 휴화인 관계로 평구장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시공 중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시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 건설 현장 총 30개 현장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현장별로 동절기 시공관리 계획에 따라 품질 방지, 안전,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공사 감독자뿐만 아니라 별도 점검만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에 대한 대처와 점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작업자가 이용하는 작업 발판, 계단, 가설 사다리 등이 주요 통로가 공과 결빙으로 인해 정도되거나 추락사고가 예상되는 것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상황과 지금 동결 작용으로 인해 화학 증가가 우려되는 부분은 가시적 위험과 접합 등에 대한 상태, 토사 분열 위험이 있는 보안을 균열 이후 건설 자재와 장비 고정 및 결속 상태, 피해 폭설 피해 방지 조치 등에 대한 철저히 검토하여 근본 동절기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완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적으로 거절본부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후화등 관계로 기술장이 보고드렸습니다. 이호선 1단계 건설 공사에 따른 안전 및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지난 9월 기공식 이후에 교통처리계획 협의라든지 가스 안전 영향평가 등 심사를 그런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21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주파기 작업과 지량물 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H파일 천공 및 항타 등 부착 공사를 이번 주부터 6개 공구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장비가 투입되고 H파일형 중량 자재가 반입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는 대형 건설 기계 투입 전에 장비 등에 대해서 안전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항타 작업이나 자재 인양 시
작업장 주변 안전 시호수를 배치하고 가림막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 처리 대책은 공사 중 실제 교통 흐름에 따른 탄력적인 교통 처리 대책을 마련해서 광주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회도로 안내 및 대시민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영향 지역 본부에서는 가족 친화 인증 현판 전수식을 개최합니다. 2019년 가족 친화 인증 신규 기업을 격려를 하고 가족 친화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인데요. 1월 14일 4시부터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신규 인증 기업과 기관 22개소를 대상으로 시장님 현판 수여, 격려사 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제도는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심사 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경영 리더십과 친화 제도 실행, 가족 친화 경영 만족도를 평가를 해서 대기업이나 기관은 70점 이상,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신규 22개소, 유효 연장 4개소, 재인증 6개소, 총 32개소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광주시도 올해 재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총 인증 현황은 총 81개소로 지금 확대된 상태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수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시유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와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안내 등 작은도서관 운영자 토론 및 상호 소통장을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정보 문화 소통 후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미술관입니다. 올해 마지막 전시로 2019 청년작가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청년작가 초대전은 2005년부터 매년 한 명씩 선정하여 14년간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 청년작가 초대전은 14년 동안 광주 청년작가전의 대표전으로 자리를 잡아서 한국의 케이팝 아트를 대표하는 올해 하루케이라는 작가를 초대하여 전시를 개최합니다. 전시명은 바뀔 와자와 나아갈 신자를 써서 와신짬뽕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개최됩니다. 개막 행사는 12월 20일 날 작가와의 만남 행사와 함께 열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12월 공연 안내입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은 12월 18일 송년 국악수만화 공연을 시작하고 12월 19일 시립국악단연합단은 제123회 정기공연 송년 음악회, 그리고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시립발레단은 호두깎이 인형, 12월 26일 시립교향악단은 송년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직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통기획관실 있잖아요. 지금 이런 공연 같은 거 뉴스레터나 우리 보내는 각종 소식지 있잖아요.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큰 도시 석성한 소장인 평가으로 공연협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큰 도시 사업소에서는 종합방학을 맞아 행사권 유니스코 세계 시민공원 스프링글 프로그램 지오스쿨과 지오시네마를 운영합니다. 지오스쿨은 소상권 등 세계적 지질 문서를 연계한 지질학 국화 교육이며 사전 예약을 통해 구축된 초등 5학년 43명을 대상으로 10일간 운영합니다. 또한 지오시네마는 영화 속으로 지질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흥상권 세계 지질공원 센터를 방문하는 본 전량을 으로 운영합니다.
내년 1월부터 지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동시에 추진되는 만족도 조사 결과 이비제나 요구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세계 지질공원 취미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속박물관입니다. 간장이 소장의 관계로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이 우리시 민속문화재 제4호 강림 김희김씨가 3년대 보존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항구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유물 해체와 세제 작업을 거쳐 결손 및 수리와 납품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박물관 재개관 시 상설 조식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개월간 강산구 월북동 거려인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속 자원조사를 하였습니다. 고려인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 그리고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문화 등을 포함한 강주 고려인 마을 사람들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강주의 애양이라고 불렸던 서창 지역에 대한 역사와 지리, 민속 관련 내용을 5개월간 조사하여 강주 서창 기억의 풍경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우리 지역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 자료 등과 전국 박물관, 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알아보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가 수입맥의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유통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과 불법 거래 행위 단속을 통해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민주화운동 부족한 전공합니다.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많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오디오 해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록관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기록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휴대용 음성 안내기를 통한 외국어 해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음성 안내기는 우리 한국어를 비롯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를 탑재하고자 합니다. 향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도어, 불어, 스페인어 등 더욱 확대 설축하려 합니다. 이 오디오 해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관람객들이 우리 5.18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 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